다음 합시다. 이제 다음 챕터.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갈 부분이지? 아이고야. 과제, 너희는 하이탑이 풀어져 있지? 82 펴봐, 82. 풀어져 있지? 너희는 과제 따로 줄게, 이따 받아가. 셋이. 뭐, 진짜야? 안 받아도 돼요. 뭘 안 받아도 돼? 시험지를 붙여놔, 여기다가. 있을 수 없는 점수야. 반성해. 몇 점이죠? 둘이 과제, 응? 우리 새 친구들 과제 한 82쪽. 82, 83, 84. 막 7번 같은 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냥 마찰 전개 아닌 거 그렇게 고르면 되고. 대충 풀지 말고, 이거 푸는 시간에만 좀 공부하세요. 우리 85 풀었지만 한 번만 다시 보자. 여기는. 푸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봐. 한참 됐잖아. 이거 언제 했니? 우리 2월 달에 했나? 아마? 그치? 그러니까 85 실력 강화 지금 같이 풀 거예요. 1번 안 하셔도 돼요. 웬일끈은 미래엔 교과서에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 해도 되겠지. 자, 2번. 자, 또 그림이 있어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어. 더 벌어졌다는 뜻은 금속 판에 있던 전자를 밑으로 내려보냈으니까 대전체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이거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읽으면서 대전된 검정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처음보다 더 벌어진 것까지 읽으면서 아이고 금속박이 지금 2대2잖아 전자가. 근데 위에서 더 내려온 거지. 그러면 대전체 덕분에 전자를 내려보낸 거니까 대전체가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대전체에다 마이너스 써야지. 대전체 막대기에다 마이너스 하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돼요. 기억 틀렸고 니은 금속 판에 전하가 더 모인다 했는데 방금 설명은 전자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금속 박으로 내려간다지. 문제 2번 하고 있다. 금속 박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금속 판에서 판이 틀렸지요. 금속 박에 모이고 있다. 디귿 전자가 금속 박으로 이동했다. 디귿만 맞아야지. 자, 문제 3번. 별다른 거 아니지만 접지 응용한 거예요. 똑같이 또 그림에서 하세요. 마이너스 대전체 했으면 왼쪽에 있는 금속구에서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있던 금속구에서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지요? 하고 손가락 대면 어머 너 너무 많아 하고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동시에 떼면 둘 다 플러스 되는 거지. 둘 다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되고 멀어져야 되니까 2번 고르면 되겠죠. 자, 4번은 고난도 문제지만 시험 그대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림에다 A, B, C, D에다가 풀만 쓰시면 되지요. 플러스 막대가 마이너스니까 A에다 A 플러스, A 위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C에다가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마마. 그리고 답 고르면 되겠지요. 자, 서술형 패스 88쪽. 전류의 생성, 전기 회로까지 했다고? 하는 데까지 합시다. 오늘 한 번에 다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최대한 저항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머지 해서 개념 정리 다음 주로 끝납니다. 과제할 때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문제풀이 할 때 어려워요. 자, 아까 처음에 정리한 부분이야.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가 흐르는지를 전기를 회로해서 확인해보자 되어 있고 건전지든 전선, 도선이든 또는 꼬마전구 같은 저항이든 모든 물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있고 요 마이너스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힘은 건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전압이라고 표현하고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를 때 보통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 한번 배운 거라서 내용이 조금 심플해요. 응? 듣고 또 듣고 해. 전에 한번 배운 거라서 그래. 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 지금 스위치를 켜서 불이 켜지는 상태에서의 도선의 상태는
이 부분 본다고 보자. 그러면 건전지에서부터 출발해서 힘이 발생했지? 이 힘을 받아서 원자의 핵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출발해서 이동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여기다 쓰고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채로 원위치하는 거야. 그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는 건전지에서부터 출발한 전자가 정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힘 넘겨주면 도선에 있는 전자들이 또 이게 만약에 도선이 하나라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 여기까지 오고 또 바톤 넘겨주면 이 힘을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꼬마전구 안에 있는 에나멜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고 릴레이 하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자들이 릴레이 선수 각각이 다.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바톤이 에너지. 출발하게 해주는 게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 힘인 거지요. 이 에너지를 여기다 쓰고 와야 되니까 바톤을 한 바퀴를 돌렸다고 해서 선수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지. 달리게 하는 선수들이 전자인 거야. 전자들이 그 힘을 받아서 출발해서 힘을 다 쓰고 여기에 온다.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고, 그러면 이 전자들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서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는 게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어야 돼.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출발할 때 흐름을 보시면 전자가 출발할 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으로 도착이고, 이때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전자의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 전류를 정리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전기가 통하는 건 한 방향으로 무언가 흘러요.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하기로 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로 하자 하고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르는 게 전자였던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도착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너 틀렸다. 하지만 우리 그냥 놔둘까?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야. 그래서 도선에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로 지정이 되는 거지. 자, 그림 짠 보시면서 건전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건전지 그리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건전지에서부터 마이너스에서부터 전자 출발해서 저항 지나고 이렇게 와요. 얘도 저항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한 건 전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로 도착이고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전류가 흘러요의 전류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자기력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전개로 요거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 이동 방향, 그 다음에 내 전선 내부 이런 거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진도 나간 것 같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다시 자, 전기 회로 있고 저항 있고 얘는 건전지 그 다음에 도선 통하면서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통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원위치한다고 해서 이때 도선으로 일제히 한 방향의 흐름이 생겨요. 얘를 전류라고 해요. 전류는 전하의 일정한 한 방향의 흐름이야. 이때 그러면 얼마나 흐르나요를 측정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얼마큼 흐르나요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 지정하고 양적인 거를 정리한 다음에 단위까지 넣어준 거지.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I이고 그 다음에 그 전하가 얼마큼 흐르나요의 개수를 세가지고 1초당 이만큼씩 흘러요 라고 개수를 셌어. 1초당 몇 개가 흘러요 라고. 그러면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단 말이야. 이거 실제는 이렇게거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거거든. 62조였나? 62경인가 막 이래. 엄청 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해. 왜냐면 1초마다 이건데 우리가 1초만 쓸 거 아니잖아. 3652초 막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크니까 이거를 뭉쳐가지고 하나로 나타내자. 1. 그래서 1초당 이만큼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1이라고 표시하고 개 쓰긴 애매하지. 그러니까 전류의 값을 나타내는 기호를 따로 지정했어. A. 하고 뭐라고 읽어? 암페어. 암페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정한 거야. 암페어라는 사람이 직접 계산한 거야. 1초마다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들이 이만큼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럼 이 정도 지나가는 정도의 전류의 세기는 1A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1A는 1초당 이만큼이 지나갈 때를 1A라고 해요. 전류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색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류가 움직이려면, 전류를 발생시키려면 건전지가 힘을 가지고 출발시켜줘야 된다 했지? 밀어줘야 된다 했지? 그 힘,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전압이야. 압은 누를 압자예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밀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거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힘,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너도 기호 있으니까 나도 기호 있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전압은 라지 V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찬가지로 얼만큼의 힘을 이 정도라고 규정할까를 또 연구한 거지.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게 먼저 정리가 됐어요. 이게 시간차가 다 있는 거거든. 암페어라는 사람이 전자의 개념, 입자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에 개수를 세가지고 이만큼 한 덩어리 지나갈 때마다 1A 하기로 하자 한 거지. 너희도 각 반마다 20 몇 명 딱 정해져 있지? 그렇게 한 반당 몇 명으로 묶어가지고 한 반 하잖아. 그럼 너희는 몇 반이야? 너희는 2학년 총 몇 반이야? 9반이야. 9반이라고 해서 9명을 의미하는 거 알지? 뒤에 반이 들어가잖아. 명이 아니라. 그럼 한 반당 몇 명이 한 22명이 하면 곱하기 9 하는 거지. 얘도 같은 개념인 거야. 전자 이만큼 한 덩어리가 움직일 때를 1A라고 하고, 이걸 같이 응용해서 1A 정도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1V. 그래서 전압은 1초 동안에, 옆에서 쓰니까 이상해. 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를 1V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다 111로 맞췄어요. 웬만하면 다 1이에요. 그냥 단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리에서의 단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 새로운 단위를 꺼냈거든. 이 혼자 또 떠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개념과 어느 식으로 어떤 비율로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런 단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1V의 힘으로 1A가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힘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선에 이렇게 전지가 힘을 줘가지고 전자가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오면 힘이 남아.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 도는데 힘들잖아요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통 도선 같은 경우에는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 하는 거야. 그런데 출발할 때 힘은 가지고 있지? 그런데 방해하는 거 없이 쭉쭉쭉 지나가.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힘이 남아.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여기 와서 힘이 남았으니까 그냥 한 바퀴 더 돌까 하지 않고 건전지에서는 계속 힘을 얹어줘. 또 얹어주고 또 얹어주는 거지. 그치? 너희들이랑 똑같잖아. 학원 갈 때마다 숙제를 얹어주지. 그치? 오늘도 숙제 얹어줄 거야.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치? 그러면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해야지. 그치? 아니면서 숙제하면 되지. 자, 여기서 숙제하자. 여기서도 숙제하자 하는 거지. 숙제하면 알고 남은 숙제가 얼마 없지. 그치?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 숙제 다 하고 빈손으로 오시면 되지요. 됐어? 또 생기지, 그럼. 여기 오면. 그치? 힘 또 주지. 또 가가지고 거기서 숙제해야지. 그치? 숙제해.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 그냥 도선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쏟을 만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한 바퀴 돌고 와서 얘가 불편해져. 그러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또 받고 전압을 또 받기 때문에 과열돼요. 과열돼서 건전지는 직접 연결하면 막 순식간에 건전지가 막 뜨거워져서 막 안에 있는 액체가 막 새어나오고 그래요. 건전지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저희도 뭐였지? 과열돼가지고 피 나와. 나는 저희들에서 실험한 줄 알았어. 피가 나. 열받지, 폭발하지. 그치, 폭발하지. 과제가 있는데 또 주고 너무 또 주고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 이렇게 시키잖아. 이번 주에는 100개 배우고 20개 단어 시험 볼게 해놓고 그 다음 주 되면 100개 또 가르쳐주고 200개에서 40개 내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가르쳐주고 하지. 그치, 열받지, 그치.
폭발하지. 단어 안 외워주면 암기고래 쓰면 되지. 암기고래. 암기고래 안 써? 단어 시험 어떻게 해? 암기고래 써. 어플, 외우는 어플. 20분 만에 외워. 헐. 저런다고. 그 나중에 이만큼 한 덩어리 되죠. 한 덩어리 되죠. 그러지 말고 어플 써. 단어 외우는. 하고 심심하면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 그거 좋아. 어플 쓰면. 그 많이 외워지더라. 자, 그래서 중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요 부분을 넣어야 돼. 이게 저항인 거야. 세 번째 저항. 정확한 개념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야. 얘는 더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를 때 움직이지 않는 무엇 있었지? 절대 고정되어 있는. 얘가 원자. 플러스로 했지만 원자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모든 전자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일부 전자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전자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걔를 포함해서 원자라고 하면 되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저쪽에서부터 출발한 전자가 가려고 하는데 얘한테 쾅 부딪히지. 그지? 이때 힘을 쏟는 거야. 그리고 또 방향 바꿔서 얘한테 쾅 부딪히지? 이러면서 힘을 쏟아서 얘는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도서는 우선 전자가 많아요. 그 한 방향으로 와르르르 이동할 수 있고 중간에 저항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돼요. 장애물이 거의 없이 그냥 스르르 지나가서 힘을 아예 안 쏟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쏟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전구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전구 이렇게 그려줬지? 또는 니크롬선 실험할 거니까 학교에서 니크롬선은 지나가면서 열 나와요. 발열해요. 이런 애들은 장애물이 빽빽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힘드니까 에너지를 많이 쏟고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정도가 큰 아이들만 묶어서 저항하고 저항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가던 대로 가야지. 전류는 I 1초당 요만큼 지나가는 한 덩어리 1A. 전자의 개수야. 그 다음에 전압은 힘. 전압이 제일 쉽지? 이만큼 한 덩어리 보낼 수 있는 전압은 1V. 그러면 저항도 해야지. 나도 넣자. 라지알. 저항. 넣고 그러면 방해를 얼마큼 하는 거를 저항값으로 정할까요? 1초 동안에 1V의 힘으로 1A를 보내주는 정도의 저항을 1 쓰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볼트.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요. 암페어, 볼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럼 이제 봅시다. 오메 법칙까지 해야지. 오메 법칙 해야 다음 주에 회로 연결하고 전자기력 해서 끝내지. 자, 이 사람이 이제 일 좀 했다고. 오메 법칙. 꼭 뭐 정리하고 지 이름 붙이잖아. 그치? 이름 붙일만 하다고. 어떻게 했냐면, 자, 전류 이미 정리되어 있고, 전압 정리되어 있고, 저항 이 사람이 정리했어. 그러면서 어차피 한 회로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이잖아.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실험한 거야.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예요. 힘이 세면 많이 지나갈 수 있지. 많이 지나가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커지니까 무슨 관계야?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고? 비례. 요 그래프도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까지 들어와서 보자. 전류가 일정해. 항상 같은 개수를 보내고 싶어. 그런데 장애물이 커지는 거야. 방해를 많이 하는 거야. 장애물이 적을 때 10개 지나갈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장애물을 2배로 늘렸어. 그럼 10개가 다 못 지나가지. 그런데 나는 10개 다 지나가게 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늘려줘야지. 그래서 같은 전류를 보내고 싶을 때 장애물이 커지면 힘도 커져야 돼요. 장애물이 생길수록 전자를 보내주는 힘이 더 세져야 돼요.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냐면 마찬가지로 전압과 저항도 비례해요. 이게 이제 앞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정할 때. 또 I 일정할 때. 이렇게 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나와야지. 힘이 같아.
어쩔 수 없이 힘은 변하지 않아. 근데 장애물이 2배가 됐어. 그럼 많이 지나가, 못 지나가? 힘은 똑같아. 보내주는 힘은 똑같은데 장애물이 1칸이었는데 2칸이 됐어. 그러면 이전처럼 지나갈 수 있어? 못 지나가지. 덜 지나가지. 그러니까 전압이 같을 때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져요. 를 반비례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R분의 1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묶어가지고 둘이 비례한다, 반비례하니까 공식으로 정리한 거야. V는 IR. 몹쓸 물리학자 놈들. 그렇지 않아? 물리학자 놈들 꼭 정리하고 규칙 만들고 공식 세운 다음에 단위 쓰고 자기만의 단위를 꼭 굳이 해. 그래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된다 하고 막 바꿔. 그래서 물리대 유지된 거지, 단위 때문에.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거 이제 다음 주 학교 가면 이거 배우실 거예요. 들어놓고 가세요. V는 IR. 아, 벌써 배웠어? 진짜 빨리 나간다. 5주나 남았잖아. 시험 보려면. 다음 주, 2주 만에 끝나겠네? 다음 주에 그럼 회로 연결할 거야? 직렬, 병렬? 잘 들어와? 너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전류계 전압계 했고. 연결. 회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거. 이것도 했어? 다 했어? 직렬했어? 그럼 전압계 진짜. 아, 그랬어? 좀 빠르다 싶었는데 괜찮겠네. 잘 알아들었겠네, 그럼. 자, 전류는 전압 곱하기 저항. 됐어요? 되셨어요? 회로까지 다 했어? 그럼 직렬 따로, 병렬 따로 하고 끝났어요? 직렬 회로 했고, 병렬 회로 했고, 끝? 한 거는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혼합은 했어? 직렬, 병렬 합친 건. 그건 안 했어? 안 했어? 병렬회로가 다 했어요. 병렬 회로 다 했지. 혼합은 안 했어요? 안 하면 좋겠다. 자, 회로 연결. 여기까지 해, 그러면 복수삼아. 직렬 연결. 막 숫자 넣어서 계산도 해주셨어? 해줬어요? 숫자 넣어서? V는 IR에다 해줬어? 아, 예. 했어? 이거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해서? 했어? 근데 그 물레방아 되게 좋았어요. 그 물레방아 교과서. 그치? 자, 합시다. 기본 회로, 이렇게 있고. 이거 봅시다. 만약에 전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회로가 있으면, 회로 전체의 전압, 전류,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해당하는 전압, 전류, 저항 값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저항 값은, 개별적인 저항 값은 변하면 안 돼요. 응? 그 다음에 전체 전압 변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가 주로 변하겠어? 전류값이 주로 변하겠지. 그지? 여기 얘 전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고, 전체 저항에 따라 전류가 달라지지 전압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게 가장 헷갈리니까 그걸 좀 이제 들어놓으세요. 지금 바로는 안 들리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그게 자꾸 변하지 않는 그게 나타나네, 이렇게 느껴질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숫자를 좀 넣어야 되는데. 6V 2옴 합시다. 자, 그냥 회로 하나 있는, 저항 하나 있는 건전지에서부터 출발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6V야. 6V 가지고 와서 2옴짜리 장애물을 통과하고 원위치 할 거예요. 그럼 이 전자는 2옴의 저항을 지날 때 몇 볼트 써야 돼? 6V 다 써야 되지. 그치? 그러면 6V의 힘으로 2옴의 저항을 지나가고 있는 전체 전류의 세기, 전자의 개수는 V는 IR로 계산하라고. 그럼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되지. 이게 어려우면 V는 A옴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단위 넣어서. 어차피 V나 똑같잖아. 그러면 6V의 힘으로 2옴의 저항을 지나는 이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V는 IR 해서 3A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 이 저항에서 구했지만 어차피 저항이 하나니까 전체랑 똑같지. 이 회로 전체도 2옴이고 3A
이렇게 되는 거야. VIR이 세트고요. 세트를 다 구하면 가장 편해요. 전체 구하고 저항마다 구하고 아마 직접 구해라 잘 안 나와. 잘 안 내시는 편이고 올해는 더 쉽게 내니까 안 나올 거지만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회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항을 나란히 직렬 연결했어. 그냥 쉽게 2옴 해볼까? 숫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2옴짜리 저항을 하나를 더 연결했어. 똑같이 6V야. 같은 건전지 쓰는 거지. 그러면 자, 전자가 출발했어요. 6V 힘을 가지고 왔는데 나 여기선 다 썼는데. 여기선 다 쓰면 돼, 안 돼? 여기다 6V 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럼 0V 되잖아. 얘 통과 못하지. 그럼 회로 연결이 아니야. 회로는 다 힘을 다 쓰고 여기까지 도착해야 돼. 그런데 얘를 통과 못하니까 그럼 나눠서 쓰자 하면서 미리 계산하는 거야. 저항 값까지 미리 다 가늠해서 여기다 몇 볼트 쓰고 3볼트 쓰고 3볼트 쓰고.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는 전압은 합쳐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V하고 V1, V2 혹시 이렇게 했니? 그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헷갈려. 이걸 가지고 얘 가지고 자 V는 V1 더하기 V2이다. OX 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로 대입해서 이해하면 돼요. 이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식이 딱 나오잖아. 기호로 내가 이해한 걸로 공식을 대입하는 거야. 애초에 얘네들이 없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기호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발생시킨 거 아니지. 일어나는 일이야. 물리적인 거는 이미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규칙을 찾아내서 설명하기 편하게 기호로 바꾼 거야. 근데 우린 너무 기호에 막 이렇게 연연해 한단 말이야. 왜냐면 수학을 먼저 했거든. 수학으로는 수식으로 막 했지. 공식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공식부터 막 먼저 해.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부터 계속 확인부터 하세요. 그러면 자, 6볼트의 힘 가지고 나눠서 쓰고 왔네. 괜찮다. 그러면 이때 전류가 몇 개 흐르나요부터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는 몇 개 흐르나요? V는 IR이야. V는 IR 하면 되지. AR 하면 되니까 1.5A. 됐지요? 됐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거 나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1.5A.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1.5개예요. 전류는 개수야. 1.5개 지나갔어. 두 번째 저항에도 1.5개 지나갔어. 앞에 1.5개랑 뒤에 1.5개는 같은 전자야, 다른 전자야? 앞에 지나간 1.5개랑 뒤에 지나간 1.5개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지. 그지? 애초에 얘는 몇 개였다는 뜻이야? 1.5개였다는 뜻인 거지. 됐지요? 전체 저항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해도 되고. 전체 저항은 전자 입장에서 지나가야 되는 저항의 정도야. 그러면 전자는 이 선수는 출발해서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거 합치면 되겠지. 그래서 4옴 되겠지요. V는 A옴 다 됐지. V는 A 곱하기 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야 돼. 자, 직렬의 경우에는 전압은 합쳐줘야 돼.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을 합쳐야 전체 전압 나오고요. 저항도 합쳐야 돼요. 합쳐. 커진다예요. 얘는 이제 조금 교과서에서 응용하는 거니까 저항을 하나 더 늘려요. 하나 더 늘릴 거야. 그럼 2옴, 2옴, 2옴 직렬로 계속 늘리면 저항이 점점 커지겠지. 그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저항 커졌다고 힘이 바뀌나? 그건 아니야. 그냥 6V. 6V. 그러면 6V로 얼마큼씩 써야 돼? 2V, 2V, 2V. 그러면 V는 IR, V는 IR 했으니까 1A, 1A, 1A. 이 회로에는 애초에 몇 개 출발한 거야? 1A 출발한 거지. 그지? 숫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저항 두 개, 자, 하나 했을 때는 3A였어. 나도 그냥 새거 산 게 자꾸 빠져. 저항 하나 했을 때는 3A였어. 저항 두 개로 늘렸더니 1.5A였어. 세 개로 늘렸더니 1A야. 점점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지? 전체 저항이 2옴, 4옴, 6옴으로 하나, 둘, 세 개니까 6옴이에요. 6옴으로 저항 커지면서 전류의 값은 작아지지요? 요거 말하는 거지.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고.
되셨지요? 자,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압은 각 저항의 전압은 합쳐주고 저항도 합쳐주고 전류는 일정해요.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한다는 거야. 자, 병렬까지 그냥 끝내자.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자,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2옴일 때 6V, 자, 3A 지나갔어. 이번에는 하나를 더 병렬로 늘려보는 거야, 이렇게. 직렬, 병렬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하셨으니까. 똑같이 2옴이고 2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6V는 정해주는 거야.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 때는 6V를 여기다 다 썼어. 이렇게 늘리면, 자, 6V 전자 출발했어. 여기 와서 어쩌라고? 선택하라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디로 갈 거야? 위로 6V. 다 쓰고 거꾸로 가면 되는데 안 돼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요 1번 전자는 출발해서 6V 다 쓰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뒤에 출발한 2번 전자가 아래로 가서 6V 쓰고 또 가는 거지. 그럼 6V, 6V 합쳐서 12V야? 그건 아니지.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계속 보내줄 건데 뭘. 여기 1A가 이거 있잖아.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10에 18제곱 6.25 곱하기.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씩 6V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나가면서 쓰는 거지요? 됐지요? 자, 그럼 얘도 6V, 6V 됐어. 그러면 2옴의 저항을 6V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몇 개 지나갈 수 있어요? V는 I, 5옴 해야 되겠지? 3A 곱하기 는 됐지요? 그럼 여기도 몇 A야? 지금 값이 똑같으니까 3A. 그러면 자, 이쪽으로 3개, 아래로 3개, 만나면 몇 개? 6개, 6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항 R은, V는 A옴 되니까 1옴. 그래서 전체 저항은 1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비교해보자. 아까 2옴짜리 저항 하나였어.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2옴, 2옴, 4옴으로 저항을 합쳤지. 그런데 병렬로 연결했더니 2옴도 아니고 4옴도 아니고 1옴으로 줄어들었지. 왜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전자 입장에서는 길이 여러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통과하기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병렬인 경우에는 저항이 작아져요. 작아져. 얘는 커졌지. 직렬은 저항 장애물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했지만 병렬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선택지가 많지요. 그치?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면 좋잖아. 그치?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탕수육도 먹을 수 있고 하면 좋지. 행복하지. 얘도 길이 많으니까 행복하지. 저항이 작아져. 저항이 작아지면 아까 봐. 또 전류 보자. 하나일 때 3A였어. 두 개로 했더니 어디 가니? 1.5A. 아까 여기 지웠지? 3개로 했더니 1A로 줄었지. 근데 여기는 전체가 얼마야? 6A야. 여기도 가도 되고 여기도 가도 되는데 동시에 보낼 수 있으니까 저항이 커졌지. 무조건 2배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이렇게 해서 2배처럼 보이는 거야.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커지지. 전체 지나갈 수 있는, 동시에 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지요. 계속 많아지다가 저항 연결하다가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 전체 메인 도선에서 감당을 못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전류까지 나갔겠지. 과전류까지 했지. 멀티코드 안 했어? 멀티코드. 이제 그럼 그거 할 차례예요. 여기 했어요. 멀티코드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멀티코드 아주 잘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너현 선생님이 좋아해요. 멀티코드 이렇게 생겼고요. 자, 콘센트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을 수 있지요. 드라이기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핸드폰 충전도 하는 중이야. 그러면 메인 벽에서 출발한 전자가 드라이기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으로 핸드폰 충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병렬이지. 병렬. 여기서 출발한 전자가 위로 가서 도착, 또 다른 전자가 아래로 가서 도착.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직렬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가 우리 벽은 220V니까 220V 가져가서 드라이기 돌리고 충전하고 와야 돼. 전압이 훅 떨어지겠지. 220을 나눠서 써야 되잖아. 충전이 안 되지요. 그래서 멀티코드는 병렬이에요. 그런데 신난다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으면 가고 나오고 가고 나오니까 이 도선이 못 견뎌가지고 과전류야.
과전류는 너희 교과서에서만 강조하는 거거든. 천재에서만.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와요. 멀티코드, 그 다음에 건물 배선. 우리 학원에 메인 도선이 있고 메인 도선에서부터 나눠져서 형광등도 켜고 여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따로따로 다 하고 있지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 전에 예습할 때 얘기해 주지 않았나? 작년에 선생님이 퓨즈가 나갔다고. 겨울에 뭐 실험하느라고 저기 젤을 틀은 거야. 커피포트. 커피포트가 전류를 엄청 많이 가져다 쓰거든. 커피포트 저거 돌리고 히터 2개, 3개 돌리고 전등하고 막 이러니까 커피포트를 켜는 순간 나갔어 이게.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따로따로 해놔서 전등 따로이고 메인 요 플러그 따로거든. 그러니까 플러그가 싹 나간 거지. 그래서 저 커피포트 때문에 히터가 나간 거야. 다행히 타진 않았어. 잘못하면 요 도선이 타요. 그러면 전등은 괜찮은데 나머지가 다 꺼지는 거지 한겨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차단기가 있더라고. 자, 퓨즈 마지막 합시다. 퓨즈까지 했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학원이야. 그냥 하나라고 쳐. 메인 도선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등도 켜고 나가고, 그 다음에 플러그 꽂고 나가고, 또 들어와가지고 선풍기 돌리고 나가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열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미리 안전장치로 이렇게 생긴 퓨즈를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쓰고 쓰다가 도저히 못 견디게 쓰면 옆에 주위 도선보다 이 안에 있는 선이 먼저 녹아요. 그래서 끊어져 버려, 뚝. 그래서 그냥 주변에 있는 도선이 열받아서 화재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녹아가지고 안 돼! 하고 경고 내린다는 뜻이에요. 얘는 퓨즈야. 이름이 퓨즈. 요만하게 생겼고, 요만하게. 그럼 얘가 나가잖아? 그럼 얘를 바꿔주면 돼. 바꾸고 또 쓰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쓰라는 거지. 조금만 쓰라는 거지. 경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얘는 전체 도선에 직렬 연결해야겠지. 그치? 모든 선을 지나가는 전자를 다 퓨즈를 통과시켜야 되잖아. 이건 직렬 연결하는 거지요. 그래서 퓨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은 직렬이에요. 무조건 다 돌고 와야 돼. 대신에 플러그, 멀티플러그, 건물 전기 배선, 그 다음에 가로등. 이거 많이 나오더라. 얘는 병렬. 각자 따로따로 단독 스위치를 가지고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거 풀려고 했는데 못 풀겠다. 학교 진도가 빨라서 그냥 따라가느라고 많이 나갔어요. 원래 오매 법칙은 다음 주에 많이 하는데 그러면 너희 둘은 뒤에까지 과제를 해. 96 두 군데 과제하세요. 96 97 우선 하고 96쪽에 1번 이런 거 시험 문제예요. 응용해서 선생님이랑 여러 번 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따로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전류계 무슨 연결이야? 직렬이야 병렬이야? 전류계 직렬이야 병렬이야? 전류계는 그럼 생각해봐. 전류계는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세는 아이야. 그러면 도선에 하나의 도선을 연결해서 개수를 세야겠어? 길을 따로 만들어야겠어?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자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할 거야. 그럼 개수를 세고 싶은데 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애만 세면 정확하지 않지. 아예 길 막아야지. 너희가 5명이야. 5명인지 내가 알려면 문 앞에 서가지고 자 지나가 1명, 지나가 2명 해야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 연결해야겠지.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이에요. 전압계는 지나가는 전자 하나만 살짝 데려와가지고 너네 힘 얼마 가지고 출발했어. 물어보는 애야. 근데 길 막으면 자기 통과할 때 힘을 다 쓰잖아. 나눠서 쓰잖아. 정확하지 않지. 그러니까 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전압계 설치해. 그래서 지나가는 다른 저항을 지나가는 애는 냅두고 자기 쪽으로 오는 애만 데리고서 너네 힘 얼마씩이야 물어봐야 되니까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해야지. 전류계와 전압계는 또 마찬가지로 문제 계속 풀 거예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2페이지. 너희는 96, 97 거기 2페이지까지 앞에 뒤에 2군데 있어요.
회로 연결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쌤이랑 풉시다. 너희는 그냥 요거 풀자. 뭔지 까먹었어요 하지 말고 풀어와. 이거 풀어도 돼.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 이거 숙제 써놔.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야. 뒤에 서술 안 해도 돼. 서연아, 서술 안 해도 돼. 숙제 써놔. 숙제 빨리 써. 지금까지 들을